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막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반쯤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의 아버지인 A씨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어제 낮 12시쯤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인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지만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말에 출국하려는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15분 전인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다시 한번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겨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탑승한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추고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후 긴 시간에 걸쳐 A씨를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면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은 허용됩니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미국에서 한 90대 노부부가 의료적 존엄사를 선택해 한나란 씨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기 심장 질환을 앓던 아내가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하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이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거주하던 에바 뉴먼과 드루스 뉴먼 부부는 지난 2021년 8월 13일 나란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딸 코린 그레고리 샤프가 부모의 존엄사 과정 전반을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아내 에바는 2018년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수술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었던 그는 이후 낙상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뇌졸중 증세로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남편 드루스는 아내의 결심을 듣고 아내가 먼저 떠나면 아픈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조력 존엄사를 결심했고 두 사람은 삶의 마지막 날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 등 남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는 피하고 평범한 날인 8월 13일로 결정했습니다. 노부부는 존엄사 일주일 전부터 딸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코리는 부모님은 마지막 주를 평온하게 보내셨고 전날은 최후의 만찬 대신 최후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존엄사 당일 노부부는 의료 상담 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복용한 뒤 와인 한 잔으로 마지막 건배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나란히 잠든 두 사람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코리는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낸 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끝내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모순 아닌가. 떠날 때가 왔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를 포함해 오리건 등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 확인과 의학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되고 있지만 조력 존엄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을 때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물을 처방받지만 의료진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 정신질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Zakon je formuliran na način, da za bolnika ne obstaja za njega sprejemljiva metoda lajšanja njegovih težav in izboljšanja stanja.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로 간주되는 조력 사망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윤리적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소수의 유럽 국가와 호주와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8%가 가톨릭 신자인 슬로베니아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Paliativa pa seveda je nekaj, kar je zelo pomembna, vendar na žalost tudi najboljša ne more pomagati prav vsem. Zato je dopolnilna temu zakonu.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국민투표로 찬성 여론을 확인하고 지난달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독살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는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다음 달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된 사르코라는 이름의 안락사 캡슐입니다. 호주 출신 의사가 개발했는데 사람이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It's been designed with a view to being used in nature, whether that is at a beach or in the Alps, somewhere of outstanding beauty, and that's why there's such a big window.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오고 버튼을 누른 지 30초가 채 지나지 않아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떨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순식간에 공기 중 질소량을 늘려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사용자가 내는 유일한 비용은 질소가스 값인 18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28,000원 정도입니다.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인정해온 스위스는 사르코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했는데 현지 시간 어제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오두막집에서 사르코가 가동됐습니다. 심각한 면역 저하 등을 호소해온 미국의 60대 여성이 사망한 겁니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자살 방조 등의 혐의입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르코가 무단 사용되면서 너무도 손쉬운 방식으로 안락사하는 데 대한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